도시의 삶에 지칠 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촌을 꿈꿉니다. 그 도시는 콘크리트가 많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연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다쳤다. 얘가 다쳤어. 꼭 치고는 농사만 지으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사까지 짓고 싶은 마음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농촌에 살아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 감은 게 반이야 지금. 뭐 어떻게 다 정리할 거예요 이거? 쉴 것 같은데? 이런 건 먹어도 되는 건가? 농촌은 좀 부지런해야 된다? 살 수 있을까? 농사는 짓진 않지만 농촌에 좀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걱정 반, 기대 반이지만 알면 알수록 사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농촌. 그곳에서 찾은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남 당진의 순성면. 이곳은 매실나무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6월은 이 마을 최고의 농번기, 매실 수확 시기입니다. 이게요, 큰 것만 따면 며칠에 또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안 따고 이제 크는 대로 따요. 누가 봐도 매실밭에 어울리지 않는 새 청년. 여름철 초록색 보약이라는 매실도 처음 봅니다. 쉴 것 같은데? 이런 건 먹어도 되는 건가? 언니 이거 장난 아니야. 시다고? 엄청 셔 그냥. 사과보다 더 아삭아삭한데 이거? 근데 식감이 진짜 좋은데요? 생겨가지고 갈증이 해소가 돼요. 와. 이렇게 빨갛고 좋은 거는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사실 농촌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제가 되게 컨트리하게 생겼지만 대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요. 38살 부산에서 온 청년 임재희입니다. 저는 진짜 깊숙이 농부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삶을 많이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이름도 생소한 로컬 에디터에 도전한 청년들. 사전 면접에서 선발돼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며 로컬 에디터 일을 경험합니다. 수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확은 하지 때. 이게 소비자들은 이걸 몰라갖고 그냥 파라면 존중하는데 웅댕이가 이렇게 사람 웅댕이만 여기가 볼록하게 이렇게 골지면서 이렇게 쏙쏙 튀어나요. 그러면 이게 연그러운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신품종으로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는. 그럼 이거 유통처는 그럼 보통 어디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도매 소매 있잖아요. 취재하시는 거예요? 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네요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전혀 이 지역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리고 어쩌면 에디터라는 직업도 제가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로컬에 와서 살아본 경험도 없는데 그 세 가지가 저한테는 좀 미지의 영역이고 좀 새로운 부분들인데 그걸 당진 에디터가 딱 저한테 보였기 때문에 좀 어떤 접점이 되지 않았나. 6개월 동안 청년들이 지낼 숙소는 당진 순성면의 백석 올미마을. 조용하던 마을에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유쾌하기론 이곳 할머니들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이 재미난 캐릭터가 말해주죠. 매일 아침이면 할아버지들이 운전해서 온 승용차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할머니들. 다들 왜 여기로 모이세요? 예, 출근하는 거예요. 평균 연령 70대 할머니들이 일하는 이곳은 매실을 이용해 수제 한과를 만드는 마을 기업인데요. 10여 년 전 마을 수익 사업으로 시작됐답니다. 공장장님, 네. 부공장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조용하던 마을에 벅적벅적. 네, 그것만 해도 그냥 먹는 거 없이 배부르듯이 기분 좋은 거예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 만나서 갑자기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은 수확철만 가능하다는 매실 장아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칼집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손수 작업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니 야무진 솜씨로 정성을 다합니다. 1년 숙성을 시켜야지만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어요. 로컬 에디터를 꿈꾸는 청년들에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희가 글 쓰는 걸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치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6개월간 생활할 방에서 향주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당진에서 뭔가 하나쯤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제 스스로 정비 시간을 가져보겠다. 네, 감사합니다. 향주 씨는 로컬 에디터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매일 각오를 다집니다. 그 농부의 얘기, 그 과실이 어떻게 크는지,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걸 좀 되게 사랑스럽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돼야 그 다음에 사진도 이쁘게 나올 것 같고 글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면 다 같이 로컬 에디터로서 맡고 있는 농가의 콘텐츠를 관리한다는데요. 매실 한과를 만드는 올미마을은 향주 씨 담당입니다. 올미마을의 한과가 일단 저는 처음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맡으면서 공정을 전체를 싹 다 보고 어머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할매들의 반란이나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잘 오게 한 거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뭐 핑거푸드라든지 휴대용 간식이라든지 충분히 조금 콜라보를 잘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향주 씨는 기존의 이미지 대신 손가락에 쥐고 먹을 수 있는 한과 이미지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과를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럼 쉽지. 로컬 에디터는 농산물 펀딩을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이 씨와 경선 씨는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님 중에서 허브꽃을 작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랑 좀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생겼다 보니까 그분의 그 허브꽃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농가와 협업해 창업을 계획 중이라는데요. 예상 밖의 도전에 기대가 큽니다. 며칠 후 다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급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당진에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펀딩을 넘어 협업을 하기로 했던 바로 그 화훼 농장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충남 지역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하필 수확을 앞둔 날. 워낙 삽시간에 내린 집중호우라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심은 거였고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허브 같은 것들은 바로 다음날 수확을 할 예정이었던 거고 꽃도 올해 처음 들어간 건데 넣자마자 거의 어린 친구들이 다 위로조차 건네기 힘들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실 진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집에 갔어요. 울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두 팔 걷어붙이고 도움을 주는 일. 로컬 에디터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저희가 또 후원 계좌를 열었을 때 그러면 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직접 올린 펀딩 기사에 농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는데요.
로컬 에디터는 힘든 시기를 겪는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중요한 역할도 해냅니다. 농촌에 와서 겪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들. 제이 씨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좀 답답하거나 이럴 때 혼자서 바람 쐬러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님도 많이 애를 썼고 상품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앞으로는 뭔가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연고지는 없지만 반겨주는,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도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주는 당진 사람들 때문에 아마 당진에서 앞으로 뭔가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당진에 머문 지 4개월로 접어드는 시간. 그 사이 청년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우리 점심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어서 와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딱. 기억나세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운전하는데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밤에서 막 왔다 하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도 못 찾는데 여기는 가로등도 없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밤에 지금은 적응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머님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다가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또 뭔가를 해보고자 이제 왔다 보니까 좀 더 다가가거나 그러지를 사전에 못했던 것들이 조금 마음에 이제 늘 있어서 사실은 낯선 시골에 와서 뭘 도전한다는 거 얼마나 겁나고 좀 걱정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싸 안고 시작하는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참에 안 와봐야지. 이참에 어머니들 안 와봐야지. 앞으로도 할머니들은 당진에 머물 청년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실 겁니다. 제가 진짜 에디터가 되어서 사업자도 내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여기 어르신들이랑 좀 더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무언가 또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산등성이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 이것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따는 요령도 있다는데요. 시력이 좋아야죠. 별거 없어요. 튼튼한 다리. 나무를 먹고자 하는 욕구. 한 번 빠지면 무념무상의 고사리 따기. 이 정도? 30cm 정도? 그리고 위로 많이 새순이 올라온 애가 있어요. 그 재미를 처음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한참 올라왔는데 한번 뷰 좀 보세요. 뷰. 뒤돌아서 뷰 한번 보세요. 예쁘죠 여기도. 고사리 캐다 딱 봤는데 주저앉히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시골. 하던 일도 멈추게 만드는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시만 아니면 이게 심리적으로는 여기 막 점핑해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신나게 가고 싶어요. 그러지 못해서 이거 마음만. 아, 먹을 거 천지 같아요. 취나물이라고 이게 봄에 나오는 나물이거든요. 다 예쁘네요. 봄날의 정취에 취해 있는 이분들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해 도시에서 왔다는데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51살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주부입니다. 네, 밥하는 엄마고요.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하려고 왔어요. 네, 마음이 자연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아내와 엄마가 아닌 박재은. 온전히 그 이름으로 홀로서기 하고 싶은 그녀에게
농촌은 하나같이 새롭고 놀랍습니다. 여기 있으면 날고 싶다는 생각을. 보성은 가는 곳곳마다 예뻐서 다 예뻐서 이렇게 주머니에 싹 넣어두고 싶어요. 담아둘 것도 알아갈 것도 많은 보성에서 6개월을 살아보기로 한 지은 씨. 제가 하고 싶은 걸 별로 못 해봐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이런 걸 좋아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했던 것들. 그런 걸 지금 하면서 다니고 있죠, 제가. 이곳은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인데요. 내 집처럼 지내며 귀촌 생활을 경험합니다. 이런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걸로 어떤 맛을 낼까, 어떤 색깔의 음식을 만들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게 저한테는 좀 취미라고 할까요? 이런 다들 이상하게 보시는데 취미라고 하면. 식재료를 탐색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그녀. 귀촌은 그냥 이사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가지씩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유가 생기면 있을 수 있겠죠. 밤을 지새며 음식을 할 정도로 요리가 좋다는 그녀는 이런 신선한 맛을 찾아 귀촌을 꿈꿨습니다. 맛있는 톳맛입니다. 톳은 톳다워야 맛있기 때문에. 네. 전에 자연에서 얻은 먹을거리. 신선하고 풍부한 식재료는 그녀가 보성에 머물고 싶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귀촌 선배의 감자밭에서 농사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무거워. 이렇게 해서 농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너 집에 가! 이러시고 가는. 자급자족할 정도라도 농사를 짓자면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런 걸 터줘야만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감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됩니다. 밭에서 일하는 복장치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제가 장화가 없어가지고 운동화를 여러 켤레 가져왔어요. 어떡하죠? 방금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얘가 다쳤어요. 세게 탁 해가지고 여기 구멍이 났어요. 농기구는 던져두고 손으로 해보겠다는 지은 씨. 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애들이 다칠까 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요, 선생님. 불편할 텐데도 손으로 작업 중입니다. 그에 반해 빠른 속도로 뒷짐까지 지고 일하는 청년이 보입니다. 집에서 하는 건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다?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농사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 빨리 이제 시골로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 아니라 고향에 온 거죠. 그죠? 고향에 온 거죠. 고생 많으셨고요. 저기 오면서 감자를 좀 짜봤거든요. 감자밭에서 먹는 감자 맛. 일한 뒤 먹는 맛은 또 어떤가요? 고황작물을 좋아해가지고 감자 좋아합니다. 맛있는 건 계속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땀 흘린 끝에 뿌듯함. 그 묘한 힘이 농촌의 맛 아닐까요? 보성 참가자들의 숙소는 어선들이 드나드는 등량만 앞바다와 마주합니다. 새벽부터 숙소를 나서는 분이 계신데요. 원도 한데
적응을 해야죠. 지금 다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부지런한 농촌 생활에 적응한 듯 손수 트럭을 운전해 깊숙한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요. 활짝 핀 노란 꽃들이 반겨주는 이곳에는 무슨 일일까요? 가시가 많은 꽃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데 이른 새벽에 홀로 나와 꽃을 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금화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노랗게 꽃이 피잖아요. 이게 아침에만 되면 꽃이 피거든요. 햇볕을 볼 경우에 이렇게 꽃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침에 이 새로운 꽃을 계속 따줘야 돼요. 새벽부터 일을 하니 힘들 법도 한데 찬종 씨는 즐거운가 봅니다. 또 이것도 새롭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여기 자체적으로도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또 심어보는 거고 재밌지 않아요? 난 너무 재밌는데? 올해 초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다는 찬종 씨.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었으니까 좀 여기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제 이곳에서의 삶과 이제 도시에서 사는 것이랑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확 이제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좀 더 살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곳이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여유로운 느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양식인 전남 보성. 빨리 뛰어가. 참가자들은 오늘 바지락 캐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 완전 전공 찾았는데요. 와, 바로 있는데요. 함께 고사리를 따며 보성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했던 참가자들이 어느새 바지락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찬정 씨. 네. 찬정 씨 아까 하다가 거기 펼쳐놓고 간 데서 또 잡았어요. 오, 완전 큰 거 잡았는데요. 저는 큰 것만 오, 잡습니다. 완전 큰데요. 도저히 안 보이는데? 여기 큰 거 나오는데요? 왜 나는 없지? 똥손인가 봐요. 안 나오네요. 아니에요. 아니야. 큰 거만 캐죠. 그 사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서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오시죠. 네. 제가 어떻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땅을 한 단 떼다가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시면 제가 이 한 몸 불태워가지고 약속. 최고로 좋은 집으로 제가 어떻게 땅으로 알아봐야죠. 아, 진짜 감사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귀촌을 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날도 그려봅니다. 자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창업과 일자리를 탐색하는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마을 운영진이 멘토가 돼서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데요.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도시인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을 손질해 재은 씨가 요리를 선보입니다. 보성 앞바다의 바지락과 녹차 반죽으로 만든 녹차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채식 요리 강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인공 첨가물 없는 채식 요리 비법도 알려줍니다. 재은 씨가 손수 만든 채식 요리.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 맞으세요? 애써 감춰보지만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괜히 긴장되는 재은 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체험해 보자고 한 거고 이제 제가 원래
라따뚜이나 뭐 이런 걸 몇 개 만들려고 했는데 도구도 안 되고. 인공 첨가물 없는 심심하고 담백한 요리를 추구한다는 지은 씨. 제 요리는 제가 하는 음식은 맛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부산에 살고 있는 두 딸이 엄마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독립한 딸들. 재은 씨는 이제야 꿈꿔왔던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 여자니까 걱정했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엄마가 좀 밝게 변하는 거 보니까 잘 오길 엄마가 선택을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숙소의 카페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재은 씨. 주부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 나가는 엄마가 딸들은 믿음직합니다. 점점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형태가 갖추어지고 약간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거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늘 뭔가가 되어 있고 하더라고. 네, 엄마 항상 좀 뭔가 도전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해낼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두렵지만 두 딸의 응원이 있어 자신감을 얻습니다. 재은 씨가 반가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정아 씨. 귀촌 1년차 선배인 마정아 씨인데요. 정아 씨는 도시에 살면서 주말마다 이곳에 옵니다. 혹시 알아 이거 뭔지? 자소엽이라고 들었는데. 자소엽은 얘가 네네. 자소엽이고. 그래서 제가 방치를 해서 좀 못생겼는데 완전 틀리죠. 얘 참소엽. 아 맞다, 참소엽. 자소엽, 참소엽. 네. 사실 재은 씨가 궁금했던 곳은 바로 이곳. 정아 씨가 짓고 있는 집입니다. 정착을 위해 지난해 땅을 구입해 설계와 허가를 거쳐 착공한 지 2달 남짓. 과정이 어려울 뿐 짓는 것은 빠릅니다.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뷰예요, 뷰. 네. 그러니까 뷰. 이 뷰를 살려야 돼. 이 뷰를 살리려고. 네. 아주 맑은 날 이곳에 서면 멀리 바다까지 보인다는데요. 사계절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위로받는 삶. 마정아 씨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사실은 진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시도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풍경에 반해 2년 동안 주거지인 아산과 보성을 오갔다는 정아 씨. 원래는 여기를 되게 아끼시는 곳이라서 팔려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보시고 여기 살아보게 하면서 또 인연이 돼서 선뜻 이렇게 내어주셔가지고 살아보는 그 삶 속에서 같이 움직여서 만났던 그런 현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멘토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임시로 거주한다는 이곳도 귀촌 멘토가 선뜻 내어준 공간입니다. 텃밭에서 꺾어온 참소엽에선 고운 색이 우러난다는데요. 아직은 색이 많이 안 우러났거든요. 그래서 진하진 않은데 향은 아마 날 거예요. 한번. 아, 향이 너무 좋다. 자연의 속도로 사는 일상. 이런 것이 바로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선생님 왔다고 막 바람도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감사하네요. 저 왔다고. 좋아하는 바다 있고 좋아하는 산 있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도시에서 괜찮은 카페를 해볼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막 이렇게 따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땅을 밟고 살아야 사람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에 핵심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길게는 10년 안에는 뭐 거의 여기가 이제 주 생활 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도시 음식이 생각날 때 가는 곳. 부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굉장히 요리를 하고 싶은 재은 씨는 보성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게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정을 한다는 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제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사실 1차 목적이었어요. 시작을 해서 어떤 반의 어떤 성취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전남 지역 농가의 앞선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곳인데요. 6차 산업의 대표주자 스마트팜은 귀농 귀촌인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온도를 관리하게끔 하려면 스마트팜 시설이 좀 있어야 되죠. 이제 이 비가림 앞으로 투자비가 적게 드는 보급형을 지역 농가에 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잔종 씨는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중입니다. 망고 같은 거 이렇게 시설로 해서 하려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요거는 일사센서, 일사량, 햇빛의 양. 여기는 온도하고 습도를. 여기는 이제 통신 모듈이 여기 들어있지 않는가? 원예가 예자가 예술의 자예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내가 실제로 재배해서 얻어진 작물의 생산량 또 작물의 커가는 작황을 직접 데이터화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FTA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도 또 신규로 진입하는 이런 청년 농업인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의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잔종 씨는 새로운 작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도 그중 하나죠.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난 망고가 수입 망고보다 조금 더 당도가 높게 나타나는 통관을 안 거치니까 좀 더 이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깨닫는 것이 찬종 씨에겐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원래는 뭐 기후적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더 알아보고 열심히 해보자. 보성군 벌교읍에 자리 잡고 있는 친환경 농장. 여우렁이 하나 있네요. 여기 여러 마리 있어요. 이곳은 우리나라 유기농 벼농사의 선구자 고 강대인 농부가 일군 곳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자연을 살려보자. 자연과 함께 살아보자. 안전한 먹거리 생산해서 나도 건강하고 이웃도 건강해보자. 이런 마음만 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보송의 식재료로 자연 요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재은 씨의 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재은 씨는 자연 요리를 연구하는 전양순 대표의 항아리가 궁금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담근 발효액 때문인데요. 봄에 새 순 나온 거, 솔순 발효액이에요. 예, 이렇게 정말 맑죠. 숙성이 오래되면 이게 많이 달다, 뭐 또 독특하다 이런 게 없어져요. 향이 좋아요, 선생님. 단맛보다. 이게 300년 전부터 우리나라 토종 찹쌀로 있었대요. 육종을 해서 고소한 맛도 이렇게. 맞아요. 채식을 한 끼 정도 경험해보자. 저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요리? 이거는 카프레제라고 토마토랑 이렇게 치즈로 하는 요리인데 제가 이게 채식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치즈 대신 오랜 시간 삶은 두부를 활용하는 토마토 두부 카프레제. 천연 발효액을 응용해 소스로 사용합니다. 토마토에 현미쌀을 갈아 넣은 가스파초, 농mit가루를 입힌 호박전까지 이렇게 재은 씨가 만든 자연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벌써 배를. 이곳은 친환경 농업인과 교육생들이 모임과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곳인데요. 대표로 이 두 분께 선보입니다. 기분부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오이, 양파, 마늘, 파프리카, 토마토 얘네들을 갈았어요, 선생님. 오트밀하고. 오늘 합격점을 받으면 이곳에서 요리를 제공하거나 강의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그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날.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저 스스로 그냥 자연식 요리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그래놓고 이런 것도 처음 먹어봐요. 과일에다가 두부에다가 야채에다가 꿀에다가 뭐 건강 음식이긴 이거 한데 너무 건강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은 입에 맞아? 네. 괜찮아? 먹다가 그 전에 먹었던 거는 좀 무거운 느낌의 음식이었으면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 좀 더부룩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극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박지한 씨가 귀촌하면 이곳에서 보송의 유기농 생산물로 자연 요리를 선보이는 일자리를 얻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를 적게 밟고 이제 초록색 색깔들도 많이 보고 흙도 밟고 하는 이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도시에 있던 어떤 삶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게 중심을 이제 농촌으로 옮겨서 또 이제 저의 건강한 경험들을 이제 또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저는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 열려있는 가능성들이나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동력들 뭐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들이 너무 많고 꼭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여유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기는 해요. 5도 2촌이라고 하잖아요. 5일 동안 도시 살고 2일 동안 시골에서 사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여유롭다는 거, 바쁘지 않다는 거,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 빨리 오세요. 자신감이라는 발판을 마련해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 결정이 어떤 쪽이든 인생의 선택지를 풍성하게 만든 멋진 선물이었습니다.